6회, 3회, 호 대매국 최고의 전설을 만난다. 최강 전설 군단을 만나는 토크쇼. 나는 전설이다.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제가 야구가 좋아서 간 건 아니고 지금도 별로 야구 안 좋아해요. 솔직하신 답변 감사히 말씀. 머리가 나쁘면 안 되거든요. 패넌 트레이스 베이스 9 기록사. 이걸 어떻게 읽는 거야? 페넌트레이스 베스트 나인. 패넌 트레이스. 상배 쇼크를 받은 거예요. 네가 일본 가서 선수가 데리고겠냐? 나이도 드셨으니까 뭐 하나 치십시오. 전제 기적이야. 촌놈도 이런 촌놈이 없다며. 그렇지 않습니까? 아 애인 없었다. 여성 팬은 별로 없었네요. 알고 있다니까. 대한민국 야구 역사 100여 년. 이분들 세 분을 빼놓고 야구 이야기할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올해가 프로야구 30주년입니다. 이분들은 그 30년 역사를 고스란히 함께한 살아있는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입니다. 특히 저희 OBS는 이 야구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구 또 뗄래 뗄 수 없는 그런 그럼요. 방송국인데 그래서 더욱더 이 자리가 뜻깊지 않나 싶습니다. OBS 사장님 잘했죠? 혼자만 말 나온 나도 김에. 잘해. 자 그러면 야구의 전설 중에 전설 네. 세 분을 소개해 주시죠. 백인천, 김봉현, 김영희 전설이십니다. 자 야구 전설 세 분 모셨는데 이분들의 인생은 스트라이크였는지 아웃이었는지 세 분들의 구회 말 투아웃 역전 말로 홈런 같은 인생 속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자 먼저 야구 역사 30년간 깨지지 않는 4월의 신화. 4월이 사할. 4월이 아니라 사할. 프로야구가 4월에 시작을 해 원래. 4월에 시작한다고? 그 얘기한 거구나. 알지 이제 4월. 자 백인천 전설의 프로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43년 9월 27일 중국 무석에 출생하셨어요. 오 올해 나이니까 류힙 고시에. 어린 시절 한국전쟁 발발로 부산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구두 닦기, 신문팔이 정말 안 해본 일 없을 정도로 고생 속에서 언제나 손에 놓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쓰레기통에서 주운 헌 야구 글러브와 공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구의 꿈을 키우던 백인천, 드디어 야구부의 스카웃이 됩니다. 1960년 청룡기쟁탈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고교생 최초 홈런을 기록합니다. 제일동포 학생야구 원정 경기에서 또 홈런. 지금의 일본까지 날아가 원정 경기에서 또다시 홈런. 쳤다면 홈런이었어요. 그 후 대만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맹활약. 맹활약 이때는 홈런이 없었나 보구나.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기록원이 착오를 해가지고.
자, 드디어 1962년 대한민국 최초 일본 야구에 진출합니다.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합니다. 그럼요. 그때 나이가 19살. 와. 일본 프로야구에서 19년간 1969경기 6,597타수 1,831안타 801타점 209 홈런.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기며 82년 20년 만에 고국으로 금이환영하지요. MBC 청룡 감독 겸 선수 맹활약. 심판한테 따질 때는 더욱더 맹활약을 합니다. 자, 프로야구 원년 개막전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 전대미문의 기록. 대한민국 최초 4할 타자로 등극합니다. 4할 정확하게 4할 1푼 1리. 그 대사는 잘 모르면서 4할 1푼 1리. 네, 그렇습니다. 이 기록은 또 다시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원년에 4할 1푼 1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어쩌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을 아직도 그런 전국에 전설이 되지 수가 않을까. 없죠. 네. 그래서 백인천 감독님이 이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임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최고의 전설이시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원년 때 감독 겸 선수 하셨잖아요. 그것도 드물 경우 같아요. 앞으로 되게 이제 선수들이 이제 사인을 보면 삼루 코치를 보면서 사인을 보잖아요. 네. 이렇게 타자가 이렇게 보는데 이제 백 전에 감독님이 이제 이제 사인하는 거 이렇게 백 감독님이 이제 안타를 보통 2루타를 많이 치셨으니까 2루타를 딱 치고 나가시면 이제 선수가 다음에서 3루를 봐야 되는데 2루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백 감독님 바로 거기서 그냥 이렇게 3루 코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3루 코치는 그랬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거 기억나시죠? 저 선수들이 저를 봤다는 것은 상당히 선수들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담입니다만은 이제 고교 야구 같은 경우에 이제 간혹 있는데 이 사인을 보잖아요. 근데 막 사인을 내면 이제 뭐 몰라. 그렇죠. 일로 일로 시속을 야마 이렇게 그래서 하란 말이야. 혼나더라고. 그래 그날 까먹었나 봐. 그런 적 있죠. 그런 그 간혹은. 그렇죠. 네. 자, LG 트윈스 창단 적태 우승 신화에 이어 96년 삼성 라이온스의 새 사령탑으로 부임하십니다. 그 나중에 새끼 사자까지 키웁니다. 근데 잘 키운 새끼 사자가 바로 라이온킹 이승엽. 아시아 홈런왕 이승엽. 네. 최고의 야구 선수로 카리스마 감독으로 한국 야구에 살아있는 역사로 한평생 야구 인생을 살아온 백이천.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야구의 전설이십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초대 홈런왕 야구계 호랑이 범봉현 김봉현 전설의 프로필을 시작하겠습니다. 1952년 1월 13일 올해 나이 환갑. 이거 11남매예요? 11남매. 이거 어머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이, 어머니 혼자예요. 배우분이 11남매 중에 딱 중간 여섯째로 태어난 김봉현. 초등학교 4학년 부모님의 적극적인 무관심 속에서 야구계에 입문을 적극적인 무관심. 네. 관심이 없으셨어요. 군산 상고 시절 1972년 황금사자기 쟁탈 고교 야구에서 결승전에서 접전 끝에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 또 그리고 연고전에서는 노이트 노런까지. 아니 잠깐만요. 노이트로는 투수가 기록 세우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제가 투수 출신이에요. 연세대학교 투수신이시구나. 그렇군요. 역시 야구 천재 교만이 하늘을 찌를 무렵 1,8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연봉을 받으며 해태 타이거스에 입단을 합니다. 프로야구 통산 홈런 110개. 프로야구 홈런왕의 대명사로서 불리면 뭐합니까? 100호 홈런은 이만수가 치면서 온갖 인터뷰에 스포트라이트를 이만수에 다 뺏깁니다. 아이고. 허당 홈런한 김봉현. 어쨌든 프로야구 630경기 출전 2145타수 596안타 334타점 체육훈장 기린장 수상 프로야구 홈런왕 타점왕 83년도 한국시리즈 MVP 골든글러브 지명타자 부문 수상까지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나 야구 천재 김봉현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었으니 바로 슬럼프 아유. 탈모왕 머리 경사랑 이런 별명까지 얻으면서 팬들의 질타를 받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통사고로 큰 시련을 겪지만 강한 집념으로 30일 만에 회복하고 당당히 한국 시리즈에 복귀를 합니다. 19타수 9안타 8타점 MVP를 차지합니다. 해태 타이거스의 한국 시리즈 우승에 큰 영광을 안겨주게 됩니다. 한 5할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요. 5할. 역시 한 큐가 있으시는군요. 네. 이후 김웅룡 감독과 함께 해태에서 코치로 활약. 해태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더니 이제는 체육학과 교수님으로 변신. 60년 인생 중 8할 3푼 4리가 야구였던 김봉현. 참고로 최양락 씨는 이 인생에 있어서 9할 8푼이
깐족이 남 인생이 거의 그 깐족 인생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우리들의 영원한 홈런원 김봉현, 당신은 영원한 우리들의 전설이십니다. 다음은 프로야구 원년 MVP에 빛나는 미스터 올스타 꺽다리 안타 제조기 김용희 전설 프로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김용희 1955년 10월 4일생 올해 나이 57세. 세 분 중에 가장 막내지만 두 형님들이 절대로 내려다볼 수 없는 남자죠. 올려다봐야죠. 올려다봐야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야구에 입문합니다. 전설의 불사조 투수 박철순과 함께 즐겁게 야구부 생활하던 그때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으니 바로 시도 때도 없이 잘하는 키. 실례지만 신장이 어떻게 되시죠? 네, 190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키가 컸을 때 야구 현역 시절에 이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그 유리한 것도 있고 뭐 불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제일 불리한 게 뭐냐 하면은 사실 타석에 들어가면은 심판분들하고 많이 그 좀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스트라이크 존이죠. 스트라이크 존이죠. 높이 네. 높이. 넓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볼이에요. 좀 낮은 낮았는데. 공인데 그 위에 스트라이크냐 이러면은 남들 다 스트라이크인데 스트라이크라 그러겠죠. 그래 또 높은 공 이거는 뭐 이후에 또 스트라이크냐 이러면 너는 키가 크지 않느냐. 어쨌든 키 크는 만큼 야구 실력 또한 쑥쑥 자라며 1973년 청룡기 고구 야구에서 22타수 12안타 5할 타격왕 타점왕 MVP 성관왕 차지 고등학교 때부터 고려대학교 대표 홈런왕 포항제철 코리안 시리즈 우승의 주역 그리고 1980년 도쿄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 베스트 나인 페넌 트레이스 베이스 나인 기록상. 영어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구나 정말. 이거 어떻게 읽는 거예요? 페넌트레이스 베스트 나인. 페넌트레이스. 저 시즌 페넌트레이스. 페넌 트레이스구나. 포스트 시즌 말고요. 그거를 페넌 트레이스. 페넌 트레이스. 네. 페넌 트레이스 나인 기록상. 여기 봐봐. 그렇게 띄어 읽었지. 그게 써 있다고 해도 그 알아서 읽어야지. 그 페넌 트레이스가 뭐야? 페넌 트레이스가. 작가들이 여자들이라 잘 이런 걸 잘 몰라요. 야구 대제전 MVP까지 휩쓸며 승승장구 1982년 프로야구 창단과 함께 롯데 자이언츠 절친인자 불사조 투수 박철순의 24승 독주를 막은 유일한 타자입니다. 시원한 말로 홈런 한 방으로 프로야구 원년 올스타 MVP 3루수 부분 골든글러브상 수상. 야구 팬들이 제대로 된 한 방에 목마를 때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언제나 시원한 한 방을 선사했던 한방 김용. 아파도 한방병원에 가고 양방은 안 가는구나. 부인과 싸워도 각방 안 쓰고 한방을 샀다는 한방 김용이 1984년 또 한 번 올스타전 MVP. 이로써 김용희는 우리의 영원한 올스타맨으로 기억됩니다. 미스터 롯데 김용이라는 그 닉네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팀의 보탬은 하나도 안 되고 맨날 올스타전 가서 MVP. 페넌트레이스 별로 안 치고. 경기장에서 볼 잡고 던지고 무릎 꿇고 쓰러지고 몇 번 그랬어요. 참 불굴의 투지를 가졌던 거죠. 허리 부상도 많이 있어요. 허리 부상은 제가 그 81년도에 너무 엄청난 그 부상을 당해가지고 사실은 운동을 못 할 뻔했죠. 그 경기 중에 3루로 뛰는데 갑자기 그 오른 다리가 들었다가 앞쪽으로 놔줘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틀어졌어요. 그때 이미 그 근육이 끊어지고 척추는 틀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 3루에까지 가지를 못하고 기어서 갔는데 그때 또 공이 또 마침 또 뒤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또 홈까지 기어갔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홈까지 기어 들어갔어요. 공을 빠졌으니까 네, 계속 세이브 됐어요. 세이브 됐죠. 이야 튀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술을 받지 않고 제가 한 6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물리치료로.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포항제철의 감독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운동 그만하고 그 사무를 봐야 업무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친정팀 롯데자이언츠에서 코치로도 활약했고요. 네. 또 올해 코치상까지 수상하는가 싶더니 이번엔 최연소 감독으로 발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야구 해설위원으로 활약, 산악회나 야구 생각만 하는 우리의 4번 타자 한방 김용래.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전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프로필을 들어봤는데 예,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전설이 될 수밖에 없었던지 이 세 분의 운명적인 사건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설 세 분 야구 시작하게 된 이유가 남다릅니다. 백인천 씨는 이 야구를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셨다고요. 옛날 그 일본 사람들이 그 해방돼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예. 장춘 체육관 근처가 이제 일본 집들이 많았어요. 그 동네가 네, 그래가지고 그 청정동에. 당시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런 걸 놓고 간 걸 요새는 이 끈이 다 연결돼 있지만 네네. 그냥 손가락 장갑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방망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엔 지금 그렇게 빨래방망이가 빨래방망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치고 그 다음에 그 저 지게 그 작대기요. 작대기 있죠. 네. 그걸 이제 몰래 어디서 훔쳐와가지고 치고 말이죠. 지게 작대기 얇은데 그 되게. 네, 그걸로 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초등학교 때. 그렇죠. 2학년, 3학년 때죠. 네. 김봉현 씨는 자장면 때문에 야구를 시작했어요. 예. 그거 특이하네요. 옛날에 자장면 때문에 또 뭐 운동 시작한. 신문선 씨가 자장면 때문에 축구 축구를 시작했다고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그 사람 잘 모르고요. 아니 모르시다고 해도 한칼에 그 사람 잘 모른다고. 학교 후배거든요. 그. 아, 그래요?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예. 짜장면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형이 야구를 선수를 했는데 오. 저는 이제 형 가방을 들기 위해서 이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같이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안 나와요. 교무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선수들이 짜장면을 먹고 있어요. 야구 선수요? 야구 선수 되면 짜장면은 해결되겠다. 그래서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 다음 날부터 볼이 굴러오면 그렇게 안 굴려주지 않고 선생님인데 던졌죠. 내가 체격이 있으니까 선생님 옆에 가 이제 자꾸 맵게 떨어뜨리니까 저놈 누구야? 그래서 데리고 와봐서 한번 던져봐요. 딱 던지는 순간부터 선수 등록됐어요. 그만큼 어깨가 좋았다는 얘기네요. 타고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야구가 좋아서 건 건 아니고 지금도 별로 야구 안 좋아해요. 야구 오늘 야구에 전설 나오셨는데. 전설로 나오셨는데 지금 많은 후배들 야구 꿈나무들이 볼 텐데 아니 저 선생님 어떻게 안 좋다고 그러면 아 사실 야구 좋아해요. 잘하셨어요. 좋아하시다고 해야지. 마무리를 잘하셨습니다. 네, 뭐 제가 볼 땐 말이죠. 이 헝그리 정신이 뭐 보니까 그 형제가 많잖아요. 그 자기 먹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밖에 나와서 아니야, 저 우리 아버지한테 욕해요, 그럼. 우리 집 부자였어요. 동네에서 고깃국 뭐 끓였다면 우리 집이었어. 진짜? 정말 결정적으로 야구 선수가 된 동기. 우리 집에 쌀하고 나무가 많으니까 쥐가 항상 정원에 왔다 갔다 해. 우리 야구 선수 형한테 던져고 맞춰봤대. 딱 던지면 맞겠어요? 야, 너 한번 던져. 딱 던졌는데 기적이야. 맞아 죽었어. 집안에 쥐가 다니다 그러면 뭘로 마셨어요? 돌로. 아니 돌로. 그런 데서 기적이 가끔 일어나요. 김용희 씨는 또 고향이 부산이시잖아요. 네네. 만약에 부산이 아니고 서울이었다. 그러면은 뭐 야구 선수가 못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얘기인데? 있나요? 저희 집이 그 2층 집이었는데 예전에 좀 잘 살았었군요. 뭐 형님 잘 사시다 그랬는데 옛날에 좋지요. 네. 보통 옛날 어려운 지주죠, 집은 지주. 부산에서만 유일하게 그 일본 야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방송이 잡힙니까? 그렇죠. 일본 네. TV가 잡히는군요. 뭐 부산에서. 라디오는 물론 잡혔고요. 볼 그럼 수가 그 당시에 그 백 감독님 야구를 다 보셨겠네요. 예, 도웨이 플라이어스 계실 때 그때 그 제가 뵀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그 부산이 아니고 다른 데 있었더라면 그 야구를 접해보질 않았고 그렇다면 야구를 OBS 에 했을까 다른 하는 전설이다 생각을 출연 못 하셨겠네.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일종의 있죠. 그 백 감독님이 멘토셨겠네요, 완전히. 네. 그랬다가 그렇게 동경했던 진짜 나의 우상이었던 백 감독님을 선수가 돼가지고 딱 처음 뵀을 때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이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감독님 때문에 이런저런 걸로 이래가지고 야구를 시작이 됐습니다 하면서 그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기억나세요, 백 감독님? 제가 네, 그러겠네요. 네. 감독님 처음 뵀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사조 이 박철순 선수랑 어린 시절부터 절친이었다고요. 네, 야구를 같이 시작을 했으니까요. 뭐 어린 시절이니까 말썽도 많이 피우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설순이도 보면은 뭐 지금 뭐 철순이 그러니까 꼭 여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철순이도 애인 얘기하는 거. 워낙 뭐 친한 친구고 그러니까요. 철순이도. 네, 집안끼리도 가까웠고 와. 저희 집은 뭐 직선거리로 그 당시에 뭐 보면 한 100m 정도 떨어졌어요. 좋네. 와, 예. 백인천 씨는 제의받은 일본 프로야구 스카웃이 3천만 엔. 당시 신문 기사에 따르면은 미야리고개, 서울 미야리고개 일대 그 동네를 죄다 살 수 있는 액수였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동경 시합에서 이제 시합을 하는데 거기서 시합을 해가지고 제가 9대2로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홈런 치고 3베이스, 2베이스 안타 쳐가지고 5타수 4안타 7타점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서 이제 마스코미에서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대학에서도 와세다 명시대에서 저걸 했지만은 프로에서 그 당시 이제 3천만 원 계약금을 이제 저한테 던져온 거예요. 당시 일본 진출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매국노 백인천, 뭐 효처 백만풍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안티인 거예요. 매일 편진이 판레타가 오는데 그 안에 거의 뭐 혈서 같은 게 상당히 들어와요. 응원 편지가 아니라. 네. 어린 나이에 정말 쇼크죠. 제일 황당한 게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어르신한테 갔더니 야, 너 뭐 착각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네가 일본 가서 선수가 데리고 오냐? 그 얘기였으면 말이죠. 어린 나이에 상당히 쇼크를 받은 거예요. 믿었던 사람한테 특히. 일본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안 돼가지고 여기 왔는데 네가 영수 잘한다 해봤자 가서 할 수 있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한국과 일본과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래도 국교가 정정은 안 네, 됐군요. 대일 감정이 상당히 강하고 반일 감정이 또 상당히 심해요.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지만은 한일전이라면 뭐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길을 쓰고 이겨야 다들 되니까. 저거잖아요. 네. 요새 그래도 많이 좀 부드러워졌죠. 그런데 안 가셨다면서요, 처음에 지휘반. 네, 그게 이제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죠. 그렇죠. 원래 제가 고대였는데 장학생으로 다 결정이 됐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 명치대학에서 이제 그 초청장이 왔습니다. 저를 이제 대학 유학으로 말이죠. 그게 왔는데 고대 연대 시험 날하고 유학 가는 날하고 거의 같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보러 가질 않고 나는 일본을 가야겠다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제가 일본 유학 그 초청장을 부모님한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혼자만 알고 계셨군요. 근데 그 당시에 생각해서 유학 그 초청장만 있으면 파스포드가 있고 티켓만 있으면 가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자기가 이제 안 되는 거 해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농협이라는데 이제 1년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는 꿈을 이제 버리지 않고 쭉 있다가 그 당시에 이제 일본 가게 돼가지고 나는 가서 선수가 안 되면 내가 이제 한국엔 갈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안 되면 내가 뭐 정말 죽는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가서도 솔직해서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10사람의 그 평론가들이 평을 한 것이 7사람은 아니다 이거. 뭐 한 1년 안 돼서 돌아갈 거다. 갈 거다. 김봉현 선수는 저기 군산상고 역전의 명수. 그때 인기가 대단했잖아요. 부산고등학교 그 황금사작이 9회 말 4대 1에서 5대 4로 역전하면서 군산상고 그래서 역전의 명수예요. 그래서. 그것도 투아웃에 네. 그러니까 야구는 투아웃 9회 말 투아웃부터 다 나온 게 군산상고 이게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금사자기가 경부 고속도로로 가다가 갑자기 호남선을 타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 이제 그 군산 시민이 12만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 사람들 때문에. 12만 중에 6만이 나왔으니까. 절반이 다 나왔네요. 그래 차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차가. 여성 팬도 많았습니까? 여성 팬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내려서 이렇게 손잡고 뭐 그러려고 그러니까. 대단했군요. 그래도 여성 팬이 별로 없었네요. 여성 팬 얘기는 안 하잖아요. 여성 팬으로부터 팬을 받는다는 것은 네.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야구장에 여학생들 그 세례복 입고 올라오잖아요. 예, 예. 그때는 흥분하고 그랬어요. 솔직하신 답변 감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모왕이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헬멧이 자꾸 모자가 벗겨지니까. 헬멧이 벗겨졌어. 스윙이 커서 그런 건가요? 1983년도에 우승하고 84년도, 85년도에 홈런을 하겠다고 이제 그때부터 욕심이 커졌어요. 이때부터 타이밍이 안 맞기 시작하니까 모자 벗겨져. 사진 오버스윙하는 거죠. 사진 기자들도 어쩜 그렇게 사진을 잘 찍으나. 삼진왕, 탈모왕, 병살타왕 별명은 다 얻었죠. 2년 동안에. 세상에. 아유. 그래서 86년도에 결국은 안 되길래 이제 공심 타퍼라고 안타만 쳐야지 해서 그때 삼관왕을 한번 했죠. 그러니까 진짜 마음을 비우니까 와 그게 또 있군요. 예. 말로만 마음 비웠지 그때 욕심 부릴까 다 그랬어요. 자 김용희 씨는 고교 시절 대학 시절 때 김봉현 씨와 이게 라이벌이었잖아요. 제 라이벌 아니고 고대 그러면
차범근, 연대 그러면 김봉현 그럴 때예요. 그냥 가게까지만. 전설들이 뽑는 최고의 경기 궁금하죠? 그래요, 맞아요. 네. 자, 일단 백인천 씨. 프로야구 개막전 경기 뽑지 않을까 싶은데 맞지요? 그렇죠. 개막전 잊을 수 없죠? 개막전. 정말 멋진 경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한국 프로야구가 오늘날같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첫 시합, 프로야구 개막 첫 시합이 이 프로야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 끼는 그렇죠. 거예요. 팬들이 볼 때 네. 삼성 라이온즈 팀이 뭐 지금 아시다시피 상당히 그 쟁쟁한 멤버였고 맞아요. MB 시청률 제가 볼 때는 뭐 아직 그 이메이지 선수들의 그 이름 같은 것도 별로 모르고 당시에 이제 삼성 감독님이 이제 서영무 감독님이 하셨는데 이렇게 한 두 번쯤 무사 2, 3루라는 게 있었어요. 네. 여기서 스크위즈 바운드 하면은 내가 오늘 시합을 포기를 해야겠다 했는데 강공을 했어요. 근데 선수들이 워낙 좋으니까 후라이로 두 번 다 점수가 안 났어요. 아유, 그래서 그런 찬스에. 이거는 뭔가 좀 가능성이 있겠다 해가지고 제 앞에 이제 유수한 타자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만수 포수하고 이선희 투수가 사인을 해가지고 몰렛으로 내고서 걸렸죠. 만루하고 나하고 승부를 하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예. 뭐 그다 다 보셨겠지만 이만수 선수가 서 있었거든요. 예. 느닷없이 친 거예요. 그게 피차 땅볼 쳐가지고 결국에 2, 3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저를 이제 볼넷으로 내보낸 거예요. 마지막에 이정도 선수가 만루 홈런을 쳤지만은 그 당시에 이승환 선수가 볼넷으로 나갔으면 네. 제가 거기서 병살타를 쳤습니다.